안녕하십니까. 2월 13일 수요일입니다. 재선의 세상을 본다 24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영국 항공모함 퀸 엘리자베스호 남중국해 배치 확장입니다. 국내외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게빈 윌리엄슨 영국 국방장관이 엊그제 월요일 2월 11일 날 영국 싱크탱크 왕립합동군사연구소에서 실시한 기조연설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게빈 윌리엄슨 영국 국방장관은 스텔스 전투기 F-35B를 탑재한 항공모함 퀸 엘리자베스호를 남중국해에 파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윌리엄슨 국방장관은 퀸 엘리자베스호의 첫 번째 작전 해역은 태평양이 될 것이며 이 작전에는 영국 해군의 F-35B 비행편대뿐 아니라 미 해군의 F-35B 비행편대도 함께 활동하게 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향후 수년 내에 미국과 영국 간의 남중국해에서의 군사협력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를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발언이었습니다. 영국이 30억 파운드 약 4조 3,500억 원을 들여서 건조한 6만 5천 톤급의 항모인 퀸 엘리자베스호는 2017년 12월에 진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는 완전한 실전 배치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1,400명 이상의 병력과 수직 이착륙 기능을 갖춘 24대의 F-35B를 비롯해서 대잠 헬기와 공격 헬기 및 조기 경보 헬기 등을 탑재할 수 있는 최신의 항공모함입니다. 영국은 현재 함재기용으로 쓰이는 F-35B 16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부터 2022년 사이에 19대를 추가로 도입해서 총 35대의 F-35B를 보유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때까지 모자란 F-35B를 미군의 F-35B 비행편대로 보충하겠다는 것이 국방장관의 입장입니다. 퀸 엘리자베스 항공모함의 남중국해 배치 보도에 대해서 미국의 쇠너언 국방장관 대행은 영국의 글로벌 리더십을 잘 보여준 감명 깊은 연설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대만의 차이잉원 총통도 남중국해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라면서 즉각적으로 환영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반면 중국과 러시아는 자국의 이익이 침해되는 상황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라면서 거칠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영국의 국방장관이 왕립합동군사연구소에서 발언한 내용 중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윌리엄슨 장관은 서방 동맹국들은 자유진영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무력을 사용할 준비를 갖춰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만일 외국의 공격적 행위를 막지 못한다면 우리는 종이 호랑이 신세가 될 것이다 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그는 중국에 맞서기 위한 구체적인 군사적 대책으로서 우선 퀸 엘리자베스 항공모함을 태평양 지역에 투입하는 한편 2개 상륙 강습단을 신규로 편성해서 1개 강습단은 수에즈 동쪽의 인도 태평양에 배치하고 다른 강습단은 수에즈 서쪽에 지중해 및 대서양 그리고 발틱해를 담당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 2개 강습단의 임무를 지원하기 위해서 영국 및 독일에 있는 영국 기지에서 수일 내에 전 세계에 파견할 수 있는 1개 사단급 기동부대 편성을 추진하겠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윌리엄슨 장관은 이러한 군사력 강화가 브렉시트 이후에도 오히려 국제 무대에서 영국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이른바 글로벌 브리튼을 현실로 구현하는 정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글로벌 브리튼 개념은 2016년 6월에 브렉시트 투표가 통과된 이후에 유럽에서 영국의 외교 안보적 역할이 대폭 축소될 것이다 라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2017년 6월에 테레사 메이 총리가 밝힌 새로운 영국의 외교 정책입니다. 영국은 세계 5위의 경제력과 세계 5위의 군사력 그리고 세계 2위의 무기 수출국의 위상을 바탕으로 유럽을 넘어서 영국의 역할을 전 세계로 확대하고자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와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습니다. 영국이 EU의 굴레를 벗어던지고 전 세계 위용을 떨치게 되는 위대한 영국의 부활을 꿈꾸고 있는 것입니다. 2017년 11월에 41살의 젊은 나이로 국방장관에 취임한 윌리엄슨 장관은 브렉시트의 위기를 딛고 안보리 5대 상임이사국 중 하나인 영국이 본연의 영향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미국 등 영어권 동맹국가들과의 관계 강화를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영국의 외교정책인 수에즈의 동쪽 이스트 업 수에즈 정책을 포기하고 Five Eyes 및 Five Powers와의 협력을 모색합니다. 수에즈의 동쪽 정책은 1968년도에 해럴드 윌슨 총리가 영국이 보유한 이집트의 수에즈 운하 동쪽의 해외 군사기지를 포기하겠다라고 발표함으로써 이름 붙여진 정책입니다. 그리고 Five Powers는 수에즈의 동쪽 정책으로 인한 동남아시아의 군사적 안보적 공백 사태를 메우기 위해서 1971년에 영국이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호주, 뉴질랜드와 함께 체결한 느슨한 동맹관계를 일컫습니다. 이제 21세기 들어서 영국은 파이브 아이즈 및 파이브 파워스와 함께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군사굴기에 대항하겠다는 정책을 새롭게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작년 5월 31일 미국의 제임스 매티스 전 국방장관은 미 태평양 사령부를 인도 태평양 사령부로 명칭을 전격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인 6월 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샹그릴라 대화에서 중국의 남중국해 인공섬의 군사기지화를 더 이상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자유롭고 개방된 남중국해를 역설했습니다. 당시 샹그릴라 대화에 참석했던 허레이 중국 군사과학원 부원장은 남중국해 도서들과 그 주변 해역은 중국의 고유 영토와 영해이며 이와 관련된 역사적, 국제법적인 증거가 존재하며 이는 논쟁의 여지가 없다라는 터무니없는 궤변을 늘어놓다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 아세안을 비롯한 각국 대표단의 집중적인 비난 공세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미국은 작년 6월에 열린 샹그릴라 대화를 기점으로 중국의 정치, 경제, 군사적 위협에 맞서서 인도양과 태평양을 하나의 바다로 묶어서 미국, 일본, 호주, 인도 간의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포석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영국도 샹그릴라 대화 이후에 인도 태평양에 대한 군사적 활동 강화에 부쩍 역점을 두고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작년 8월 31일에 영국 상륙함 알비온 함은 파라셀 군도 인근 해상을 항해함으로써 미국이 추진 중인 항해 자유작전에 동조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당시 중국은 함정과 전투기를 동원하고 영국을 격렬하게 비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은 작년 12월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간에 걸쳐서 일본 근해에서 대잠 작전에 참가했습니다. 이 대잠 작전은 미국과 일본 그리고 영국이 참가한 3개국 합동 작전입니다. 또한 1월 중순에는 영국 호위함 아길호가 미 구축함 맥켄벌호와 함께 남중국해에서 양국 간 최초로 합동 군사훈련을 실시하는 수준으로까지 발전되었습니다. 윌리엄슨 영국 국방장관은 2019년에도 몇 차례 더 항해의 자유작전을 실시하겠다라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작년 7월에 영국과 호주는 양국 외교 및 국방장관이 참여하는 연례 외교함 회의를 통해서 퀸 엘리자베스 항공모함이 항모 강습단을 거느리고 인도 태평양 해역에서 호주 해군과 합동작전을 실시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이는 엊그제 나온 윌리엄슨 국방장관의 항공모함 태평양 배치가 결코 일과성 발언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호주는 최근에 남중국해를 둘러싼 중국의 군사 굴기를 2차 대전 이래 가장 심각한 군사적 위기로 여기고 있습니다. 호주는 유사시 태평양에서 인도양으로 이어지는 자국의 해상 루트를 중국이 잠수함을 동원해서 차단하는 사태를 가장 우려하고 있습니다. 호주 정부는 2020년경이면 중국이 70척 이상의 잠수함을 보유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서 대잠 작전용 함정 구입을 서둘렀습니다. 호주는 작년 7월에 영국과의 외교 국방장관 간의 회담, 즉 2+2 강요회담 며칠 전에 영국 BAE 시스템스와 타이프 26 호위함 9척을 250억 달러에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타입 26은 최첨단 대잠 기능을 보유한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호위함입니다. 배수량은 5,400톤, 전체 길이는 148m이며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 발사가 가능한 24세대 MK-41 수직 발사 시스템, 그리고 48세대 Sea-Captor 대공 미사일과 5인치 함포가 장착되어 있고 CH-47 치누크급 헬기 탑재가 가능합니다. 한편 지난주 2월 9일 캐나다 정부가 영국의 BAE 시스템즈로부터 타이프 26 호위함 15척을 구매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구매 금액은 자그마치 450억 달러입니다. 2019년도 우리 국방 예산이 46조 7천억 원입니다. 오늘자 환율로는 416억 달러에 해당되니까 우리 국방 예산보다도 무려 34억 달러나 많은 엄청난 액수를 호위함 구매에 쏟아붓는 셈입니다. 중국의 남중국해 및 태평양 진출을 저지하기 위한 파이브 아이즈 국가들의 호위함 구축이 이 호위함 구매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파이브 아이즈를 주도하는 5개국,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간의 군사협력, 방산협력이 본격 궤도에 올랐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파이브 아이즈는 이제 5개국 간의 비밀 정보 동맹체에서 군사협력, 방산협력, 외교협력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가 미국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의 액수는 1조 389억 원입니다. 10억 달러가 채 되지 않는 금액을 두고 양국이 오래도록 밀고 다니면서 얼굴을 붉혔다는 기사를 다시 생각해보는 순간입니다. 이제 2021년이 되면
영국의 항공모함 퀸 엘리자베스호가 미국과 영국 혼성 F-35B 편대를 태우고 영국과 미국, 호주 해군과 함께 남중국해를 유유히 헤집고 다니는 모습을 지켜보게 될 모양입니다. 지금 애국심에 불타는 중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영국의 항공모함은 1시간 정도면 격침할 수 있다라고 열을 올리지만 사실 그들은 세계사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영국은 한때 스페인의 무적 함대를 격파하고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불리던 세계 최강의 제국입니다. 물론 이런 사실은 한국에서는 초등학교 아이들도 잘 꿰뚫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은 지금도 여전히 세계 3위의 해군력을 보유하고 있는 군사 강국입니다. 게다가 영국은 이라크, 리비아 등 세계 곳곳에서 미국이 가는 곳이면 그곳이 어디든 어깨를 나란히 하고 참전했던 국가입니다. 한마디로 미군만큼이나 전투에 일가견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미국 다음으로 많은 해외 군사기지를 보유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윌리엄슨 국방장관은 카리브해와 남중국해에 추가로 군사기지를 건설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아직 그 실력이 명확히 검증되지 않은 소위 항모킬러로 불리는 둥펑 21D나 둥펑 26 미사일로 영국의 최신의 항공모함을 격침한다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특히나 미국, 호주와 함께 연합함대를 구성해서 밀려들어오는 영국에 맞선다는 것은 그야말로 죽음을 각오한 마지막 결사항전이 아닌 한 쉽게 선택할 수 있는 전략은 아닙니다. 미국과 영국 등 파이브 아이즈 5개국은 중국이 남중국해 인공섬에 구축한 군사기지를 해체하고 남중국해의 자유로운 항해를 보장할 때까지 군사적 압박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윌리엄슨 장관은 왕립 학술군사연구소에서 파이브 아이즈 간의 협력을 글로벌 브리튼 그리고 대중전선의 핵심 축으로 거론하고 있습니다. 2015년 9월입니다. 미국을 방문한 시진핑 주석은 오바마 대통령에게 남중국해 인공섬에 대한 군사 시도는 결코 없을 것이다 라고 철석같이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중국 군부는 이미 인공섬에 대한 군사기지에 착수하고 있었습니다. 1년이 되지 않아서 2016년 말에 미국은 거대한 군사기지로 탈바꿈한 남중국해 인공섬의 모습에 경악하고 분노했습니다. 아마도 오바마 대통령은 사기는 당한 놈이 바보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음에 틀림없습니다. 윌리엄슨 영국 국방장관은 젊은 패기를 무기 삼아서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을 잃은 채 브렉시트의 위기 속에서 침몰을 거듭하고 있는 영국의 부활을 주장하고 영국군의 현대화 및 세계 속의 영국군을 주창합니다. 그는 작년 9월 우크라이나 방문 시에 헬기를 타고 우크라이나 동부 진지까지 찾아가서 헬멧과 방탄복 차림으로 우크라이나 장병들을 격려하는 낯선 모습을 거침없이 선보였습니다. 우크라이나군과 대치 중인 러시아군 진지가 불과 200m 앞에 있는 대단히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불과 석 달 뒤인 작년 12월에는 영국 해군의 다목적 함인 에코함이 정박한 우크라이나 오데사항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전달인 11월 하순에 흑해에서 발생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해군 함정에 대한 포격 및 납포 사건을 비난하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영국과 나토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인지 영국 국방장관인지 헷갈릴 정도의 과잉 행동을 서슴지 않습니다. 윌리엄슨 국방장관은 다혈질입니다. 작년 3월에는 공개석상에서 러시아에 대해서 Shut up and go away, 닥치고 꺼져라는 비난을 늘어놓았다가 점잖은 영국사에서 한바탕 소란을 일으킨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1976년생 금년 6월이 되어야 겨우 43살이 되는 윌리엄슨 국방장관은 거칠 것이 없습니다. 이미 국방정책에서 하나둘 성과를 거두면서 서서히 차기 총리 후보군에 발을 들여놓고 있습니다. 항공모함 퀸 엘리자베스호가 남중국해로 들어가는 것이 먼저가 될지 윌리엄슨 국방장관이 총리직에 앉는 것이 먼저가 될지 이제부터는 예측 불허입니다. 현 테레사 메이 총리는 중국과의 관계에서 정치보다 경제를 앞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윌리엄슨 장관은 경제보다는 외교 안보를 앞세울 것이 틀림없습니다. 벌써부터 중국과 영국 일각에서는 엠파이어 2.0 또는 아편전쟁의 재판 등등의 물음표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친중파 일부 영국 언론인들은 윌리엄슨 장관의 해외기지 재건 및 항모의 태평양 전개에 대해서 영국의 어려운 현실을 도외시한 치기 어린 행태라고 비난하면서 중국한테 알아서 기는 것이 상책이다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에나 이런 정치인, 저런 언론인들이 있나 봅니다. 그런 면에서 세계는 확실히 글로벌하게 하향 평준화되고 있음에 틀림없습니다. 2월 11일 중국 춘제 휴가가 끝나자마자
미국 군함 두 척이 다시 남중국해 스프래틀리 제도 12해리 이내로 들어섰습니다. 미 구축함이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지역으로 진입한 것은 금년 1월에 이어서 벌써 두 번째입니다. 미국의 자유의 항해 작전 간격이 눈에 띄게 좁혀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2018년 여름을 고비로 미국과 영국 그리고 호주, 대만 등 남중국해를 둘러싼 국가들의 태도는 180도 달라졌고 금년 들어서는 1월부터 미국을 비롯한 파이브 아이스의 대중 압박이 화해일을 비롯 전방에 걸쳐서 더욱 날카로워지고 있습니다. 미국과의 목동 서방 진영은 중국이 WTO에 가입하고 경제적 발전을 이루면 민주국가가 되리라고 기대했던 것이 허망한 꿈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제 분명히 인지했습니다. 그리고 사기는 한 번 당하는 것으로 족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은 것 같습니다. 제이슨의 세상을 본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